안녕하세요. 춤추는 회계사입니다. 실제 좀 구체적으로 그럼 신용등급을 도대체 어떻게 높게 받느냐. 예전에 비해서 요즘 뭐 토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플에서 신용 점수 조회를 해줍니다. 등급. 이제 공식적으로 등급이란 책은 이제 없어졌고요. 다 이렇게 점수화돼 있습니다. 그 점수가 이런 등급에 이제 매핑이 된다. 이 정도면 이 등급이다. 이렇게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답안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사실은 신용하고 크게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그냥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한 달 후에 갚게 또는 뭐 할부가 뭐 3개월 할부가 되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그걸 여신을 준다라는 표현합니다. 여신이란 거는 신용에 대한 기간을 준다는 거죠. 갚을 그 시간. 그래서 신용카드는 2개 이내에만 써야 돼요. 근데 앞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김 대표님도 신용카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쓰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만들고 누구 부탁받으면 또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탁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면 좀 그렇잖아요. 일단 만들어는 주되 없애야죠. 신용카드는 2개 이내로만 써야 됩니다. 저는 특정 카드사 딱 하나만 뭐 가족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카드에서 그냥 그 가족카드 추가해가지고 씁니다. 2개 이내여야 됩니다. 하나가 제일 좋고요. 이게 많아지면 신용등급 이 평가하는 체계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를 판단하는 척도예요. 그거를 점수화해 둔 겁니다. 무조건 2개 이내, 1개 베스트.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1개 갖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신용카드사는 이거를 막 주려고 할까요? 모든 민간금융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카드론이 비싸잖아요, 이자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카드론 쓰면 카드 회사는 완전 이익이죠. 사장님들은 카드론 한도 높은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세요. 물론 맞아요. 한도가 높다는 건 당신의 신용등급 우리 카드사에서 높게 쳐줍니다. 많이 쓰세요. 쓰는 순간 평가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쓴다는 거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니까 비싼 이자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신용카드 만들 때 카드론 한도 제로로 만들어요. 항상. 그럼 이제 이런 질문 오겠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사고 나서 응급실 갔어요. 병원에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도가 이제 찼어요. 그럼 급하게 카드론을 쓰던 친구한테 돈을 좀 송금해달라고 해도 뭔가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능 자체는 필요한데 평가에서는 완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주변 사람들이랑 나 입원했는데 돈 좀 보내줘. 근데 이제 우리가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좀 껄끄럽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항상 유지해요.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죠. 대출은 적정 규모가 필수라고 했잖아요. 대출이 빵이다. 신용등급 높게 안 올라가요. 자, 좀 이상하죠. 카드론과 대출은 뭐냐? 자, 카드론은 비싼 이자를 급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카드사도 고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출은 정식 내가 평가받아서 정규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다는 건 일반 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한도를 열어서 언제든 내가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거는 이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가점이 돼요. 대출도 이게 담보가 있고요. 무담보가 있습니다. 아파트 10억짜리에 담보대출 5억이다. 받을 수 있죠. 담보로서 대출받은 건 그 담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담보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담보가 보통 신용대출이죠. 가장 키는 대출을 적정 규모로 받는 거예요. 1금융권만. 그럼 자, 2금융권, 3금융권 쓰면 어떻게 되냐? 떨어집니다. 싼 이자를 쓸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1금융권도 이제 대출을 해줬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평가하는 거예요. 싼 이자를 쓰면 등급이 높아지면 다시 1금융권의 대출이 잘 나오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한 번이라도 2, 3금융으로 내려가면 신용등급 떨어지죠. 그러면 이분은 다시 1금융권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럼 또 2, 3금융권으로 가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 이미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사람이 그 도매상 하시는 분인데 돈은 돈이 있잖아요. 벌고 쓰지만 잉여가 남은 3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어요. 예금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예금은 현금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좀 낮아도 확실한 담보 있으면 그 한도 안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 300만 원 한도로 2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현금 300 담보니까 200은 충분히 나오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을 건가 그랬었어요. 그럼 1금융권 대출이 시작됐죠. 조금이지만 잘 갚아 나갔어요. 이자도 연체 안 하고 등급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분이 한 8개월 후에 2등급이 됐어요. 이 보증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어디 입찰하거나 어디 거래처에서 무슨
보증보험 증권 끊어와라 이런 거 있어요. 또는 법인인 경우에 캐피털사 차 이제 리스할 때 연대보증 쓰거든요. 그럼 법인이 또는 사업자가 대출이나 뭘 받은 거지만 대표자가 보통 연대보증 쓰면 이 보증에 잡혀요. 자, 보증은 뭐 살다 보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는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럼 많은 게 얼마냐?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죠. 보증 말고 좋은 대출을 쓰셔야 되고요. 뭐 기타 여신 없는 게 좋고, 이 기타 여신이 뭐 하다 보면 뭐 지급 보증을 쓰거나 어쨌든 금융기관 관련해서 내가 직접 돈은 안 꾸지만 항목 뭐 예를 들면 수출하는 부분들은 뭐 지급 보증,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 나올 때 또 대표자가 뭐 이렇게 보증을 한다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잖아요. 연체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조금이라도 연체 경험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다. 지금 제가 재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슈퍼 부자도 이거 어기면 신용등급 그냥 떨어져요. 은행이나 이런 평가기관에서 볼 때는 너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과거에 너는 돈을 잘 갚아왔느냐, 잘 갚아왔으면 앞으로도 잘 갚겠지고요. 이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거는 평가책에 아예 안 들어옵니다. 이제 신용점수 조회하면 쭉 나옵니다. 자, 6등급 이하는 제가 따로 표시 안 했죠. 7등급, 6등급 경계선상 밑으로 가면 이게 정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자, 이 관리를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리를 끊는 거, 카드론 쓸 일 있을 때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시고 마이너스 통장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담보를 잡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좀 아쉽지만 부모님 집이라도 엄마 나 집담보로 딱 500만 원만 대출 받을게, 300만 원 받을게, 1금융권에 고 시작을 해야만이 올라간다는 거. 아, 돈 없다고 카드론 쓰고, 돈 없다고 저축은행 가고, 돈 없다고 대부업체 가잖아요. 대부업체 가도 300만 원 이상 잘 안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내가 지금 당장 500이 필요해, 예를 들어 저축은행 가거나 막 카드론 쓰거나 절대 안 됩니다. 담보를 잡히더라도 1금융권 대출을 쓰는 그런 전략을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그 렌탈, B2B 렌탈이라는 게 지금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아니, 우리가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렌탈 보통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에 돈이 필요한 이유는 카메라, 이 비싼 카메라, 뭐 컴퓨터 턴키로 렌탈해주는 회사가 요즘 많이 생겼어요. 대형 렌탈사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사서 우리한테 빌려주고 우리는 렌탈료를 내는 거예요. 대출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고 여신도 아니고 보증도 아니다 보니까 이 체계 없이 새로운 조달 방법도 생기고 있고, 등급이 나오면 나한테 좋은 거 두 가지, 한도도 많이 나오고 이자가 싸진다. 가급적 정책금융기관을 먼저 이용해라. 정책금융기관이 싸니까. 이렇게 3박자를 갖추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되게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무사, 회계사가 챙겨주느냐, 이거는 제가 회계사라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금융기관에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냥 맡기시면 저희가 잘 가이드 해드리겠죠. 여러분 사업에 도움을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